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 외부 요인인 것은 제외하고 설명한다. 도시를 만들 때 만들어짐과 동시에 입법자가 필요한 법률을 만드는 경우나 아니면 로마처럼 우연하게 법률이 만들어진 경우나 여러 차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법률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는 잘 다듬어진 법률을 국가에 주는 현명한 사람을 가진 공화국은 복받은 국가이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사람이 없어 자력으로 법률을 고쳐야 하는 공화국은 불행한 국가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바른 질서랑 먼 상태에서 출발한 도시는 특히 비참하다. 올바른 질서가 잡히지 않은 도시는 잘못된 질서와 법률로 인하여 발전의 제약을 받기에 결국 올바른 상태로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완벽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질서를 어느 정도 가졌다면 언제나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에 손을 봐가면서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의 완전한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상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대다수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도시의 새 지향점을 향한 법률에 대하여 절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위험을 수반하기에 필요한 정치체제를 수립 전에 공화국 쪽이 먼저 포기하는 일들도 있기 쉽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의 도시들의 성립된 통치 형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었는지 알아본다. 보통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통치 형태를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중 정치로 구분하며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중 자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고르면 된다. 어떤 학자들은 국가의 통치 형태를 6개로 구분하는데 3가지는 바람직하지만 타락하기 쉽기에 악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 3가지는 매우 악한 것이라 칭하였다. 바람직한 3가지는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중 정치를 뜻하며 악한 3가지는 앞서 말한 것들이 타락한 것으로 참주의 통치, 과도의 정치, 중후의 정치이다. 이렇기에 입법자가 3가지 통치 형태 중 하나를 골라도 그 정치 형태를 잠깐 동안만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도 통치 형태가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정치 체제에 있어 선과 악은 매우 비슷하다. 사람들이 군주를 선택할 때 꼼꼼하고 정의감이 강한 인물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거를 하지 않고 상속에 의한 군주가 형성된다면 그 후계자는 선조와 다르게 타락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증오를 받게 되고 이것은 후계자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이 후계자에 의해 결국 참주의 통치 형태로 바뀐다. 이 참주가 통치하는 형태는 폭군이 죽던 아니면 폭군에 대한 반란이나 모략이 있어야 끝이 난다. 이런 것은 의협심이 강하면서 인물도 좋고 금전도 풍족하며 명문가 출신인 사람들이 해낸다. 결국 시민들은 이 유력한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군주를 타도하고 자신들의 해방자에게 복종한다. 이 해방자들은 군주라는 명칭을 싫어하기에 집단적인 성격을 띠는 새 정부를 만든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만든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를 한다. 그래서 공공의 복지를 사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며 통치를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자식 세대는 시민적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귀족 정치에서 과두 정치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참주의 통치의 종말처럼 이러한 정치에 화가 난 시민들 중 대표자가 시민들을 이끌어 타도한다. 그 뒤 민중 정치가 조직된다. 이 민중 정치 또한 처음엔 잘 나가다 세대가 바뀌며 타락한다. 공공의 복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벗어나려고 다시 군주 정치를 택하며 순환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어떤 국가라도 국가 체제가 계속하여 바뀌면서 자립할 힘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타국에게 종속된다. 만약 타국에게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치체제는 결점으로 가득 차 있다 하였다. 좋은 3가지는 수명이 짧고 악한 3가지는 타고난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을 신중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이 결점들을 잘 알고 절대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중 정치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 정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견고한 체제라 확신한다. 그래야 같은 도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마는 어땠을까? 로마는 만들어지고 로마의 자유를 보장해줄 정부를 만들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다.
하지만 시민들과 원로원 사이의 불화에서 생긴 수많은 일들이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로마는 좋은 입법자를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버금하는 이점이 있었다. 로마의 원래 법률은 빈틈이 많았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헛디디지 않았다. 로물루스를 시작으로 다른 군주들이 우수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는 역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률들이 원하는 왕국을 위한 것이지 공화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로마가 자유로운 정치 체제가 되었을 때 자유를 위한 제도가 부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왕위를 대신하여 2명의 집정관을 두어 실권을 주었다. 그리하여 로마의 정부는 집정관과 원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3가지 요소들 중 2가지인 군주 정치와 귀족 정치를 가졌다.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은 나중에 횡포가 심해져 시민들이 귀족들에 대해 대항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귀족들은 전부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권능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양보한다. 하지만 집정관과 원로원은 공화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를 발단으로 귀족으로부터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호민관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로마 공화국은 전보다 안정되었으며 앞서 말한 3가지 정치 형태의 요소가 모두 갖추어진다. 이렇게 3가지가 섞여 완전한 국가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과 원로원의 충돌 덕분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